그 토론회가 끝나고 그 객석에 있던 분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근우 교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등장하는 서기 42년 이민년의 가야 건국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대답을 했어요.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쪼로 얘기를 했는데, 말 그대로 그 가야사 연구를 위해서 1조 2천억의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본질적인,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고래가 알을 낳았다고 했는데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 겉에 드러난 말에 휘둘려 가지고 그런 어떤 그 우를 범하는 행위를 보면서 결국은 가야 건국사조차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동안 5년 넘게 연구해 온 것들이 과연 뭐를 결과를 내놓고 있는 건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야 건국의 이민년설에 대해서 한번 그 박찬하 의원께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근우 교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는 이렇습니다. 가야 건국연대는 언제죠라고 이렇게 시민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저는 모릅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건국연대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누구나 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라고 하면 건국연대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걸 모른다고 한 것은 무엇인가? 그건 자신이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수로왕의 가야 건국은 서기 42년 AD 42년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죠. 국립중앙박물관의 가야 연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이전 연표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지금 작년 12월인가요? 그때 리모델링을 했던 연표입니다. 이 연표에 보시면 시 42년이라고 해서 42년에 수로왕이 즉위하고 가야를 건국했다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리모델링한 거에서는 가야가 성립했다라고 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그래서 이 가야에 관해서 국립중앙박물관이 항의를 받았습니다. 수로왕 즉위라는 걸 빼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학계가 지금 건국 시조를 전부 다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연표를 바꾼 거에서 이렇게 알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거나 42년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민년 42년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정확하게 삼국사기 김유신전과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삼국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김유신은 왕경인이었는데 그 12대 조상인 수로는 어떤 사람인지는 모른다. 후한 건무 18년이라고 되어 있죠. 후한 건무 18년 이민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42년입니다. 그래서 이 42년에 구봉에 올라가 가락의 구촌을 바라보고 드디어 그곳에 가서 나라를 열고 이름을 가야라 하였다. 후에 금강곡으로 고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역사서를 보든지 건국을 얘기할 때는 누가 그리고 언제 건국을 어떤 명으로 했다라고 하는 국명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그 자손이 대대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구세손인 구해 또는 구차휴에 이르렀으니 유신에게는 증조부가 된다라고 해서 12대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 가락국기를 보면요. 후한의 세조 광무제 건무 18년 이민년 그리고 이제 달도 나옵니다. 3월 개요일에 살고 있는 북쪽 구지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달 보름에 왕위에 올랐다. 세상에 처음 나타났다고 해서 이름을 수로라고 하였다. 나라 이름을 대가락이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이름을 얘기할 때 이때 건국을 하게 되는데 건국이 언제냐? 바로 광무제 건무 18년 바로 42년 이민년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위 2년은 계묘년이다라고 해서 즉위 2년을 통해서도 즉위 1년이 42년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계묘년 정월에 왕이 말하기를 내가 서울을 정하려 한다라고 해서 도읍을 정하는 일도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 봤을 때 우리가 42년에 건국했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히 나와 있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이 또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냐면 삼국유사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삼국유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이 가로 열고 나오는 이 문제가 뭐냐면
다른 것들은 그렇게 써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포상팔국 전쟁이니 쭉 해서 광개토태왕의 남정 어느 것도 어느 문헌에 나온다라고 되어 있지 않은데 맨 위에 가로 열고 삼국유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삼국유사라고 하는 문헌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 학계는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표시할 때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표시도 잘못됐죠. 왜냐하면 삼국유사보다도 뭐 100년 이상 오래된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 보면은 분명하게 가야가 42년이라 나오기 때문에 삼국사기, 삼국유사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표시를 한다면 그런데 삼국유사만 표시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6년 뒤에 서기 48년에 김수로왕과 허왕옥이 결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대 혼례 기록 중에서 가장 상세한 기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분명히 지금 고증이 되고 있고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리고 세계적으로 저명한 서정선 교수가 있는데 이 서정선 교수와 한림대 의대 김종일 교수가 함께 발표를 한 2004년에 발표한 것을 보면 허왕우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김해 예안리 구분의 왕족 유골에서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해 보니까 인도인의 DNA 염기 서열과 가까워 이들이 남방 쪽으로 건너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인의 DNA 염기 서열과 가까운 그런 어떤 유골이 발굴이 되었다는 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이렇게 인도인 DNA로 나오기는 정말 기적적인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최근에 허왕우 다큐와 영화를 제작한 진재원 감독은 고고학과 인류학, 금속학, 해양학, 종교학, 기상, 기후 등을 대입하자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삼국유사에 나오는 허황옥 신행 3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신행길 어떻게 보면 신행길의 그 3일이 정밀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다큐 50분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1시간 반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허황옥의 신혼길이 그 3일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그 지명이나 전부 다 고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도명스님이 쓰신 가야불교 빗장을 열다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요. 삼국유사와 여러 금성문 등의 원문 연구를 통해서 2000년 전 서기 42년에 가락국이 세워졌고 그리고 48년에 허왕옥이 인도에서 가야로 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얘기 못 하고요. 그래서 검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수로왕릉비도 있고 그리고 가락국, 왕비, 그러니까 허왕후의 능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 10대 임금인 구형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돌무덤도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삼국유사, 삼국사기, 그리고 김해, 김씨, 족보 이와 같은 문헌에 충분히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고분군도 그대로 있으며 그리고 유물도 DNA로부터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 검증을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김수로왕과 허왕우 그리고 AD 42년의 건국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어떤 현실이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